5월 13일 월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이기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이기는 투자라는 참 코너명이 예쁩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늘 시장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한 1,500개가량 되고 있고요. CPI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다 밀어버려도 괜찮은 걸까? 근데 만약에 CPI에서 뒤통수 맞게 되면 그때 이후의 시장은 더 답답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안고 있을 텐데요.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주들이 뒷받침되고 있었고 하이닉스가 지켜줬던 것 빼놓고 보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 속사정이 녹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조정파의 시그널을 주는 캔들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한국 시장 진짜 월요일마다 이제 월요 포비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주말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라는 공포 때문에 금요일 종가는 늘 이렇게 밀려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 한 대 치고 시작하는 삼성전자가 늘 그래 왔었죠. 오늘도 변함없는 월요일에 대한 공포를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저에 깔고 있는 시장의 불안함이라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았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죠. 고용 지표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고용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금리 첫 번째 인하 시점에 한번 벼락 막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내심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시장관의 뷰를 기저로 깔려드리는 설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의미 있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그것이 불안해?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은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고용을 보겠다라고 그랬어요. 즉 물가가 높아도 고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우와, 그러면은 고용 보면서 방어하면 되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싸 시장 좋겠네. 그렇지 않죠. 이것을 투자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가는 높은데 고용이 안 좋은 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우려의 사태였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정파를 한 번의 충격파로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시장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 반도체의 조정과 우리 시장의 무거운 끈적끈적한 흐름이 오히려 그때 한번 세게 맞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한번 맞고 거쳐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우 짜증나 안 볼래라는 것보단 조금 더 냉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객관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했던 관점에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이제 빨간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 한 대 더 맞고 시작하고 싶겠죠. 월요일, 화요일은. 금요일 효과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겠죠. 오늘은 월요일 효과로 떨어지고 내일은 금요일 효과로 떨어진다면 CPI 발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상치도 그 헤드라인이 3.4, 코어가 3.6이거든요. 맞아요. 낮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언저리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장의 전반에 이번 주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추는 것은 의미 없지만 일단 전략은 그렇게 짜두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니까요. 네, 그렇죠.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 격으로 지금 구간을 좀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럼 매 맞을 때 좀 사나요? 아니면 매 다 맞고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차장님? 그거 이제 어떻게 때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지금까지 매를 맞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저는 내일은 담아가 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저의 대본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내용은 마지막 네.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사실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반도체일 것 같아요. 반도체가 매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가 굉장히 AI 붐과 함께 주력이었기 때문에 포트 비중도 많이 차지를 하셨을 거고요. 근데 5월 들어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쪽은 오히려 해운이 포함된 운송 쪽이고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우리의 삼성전자는 노이즈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 엇갈리는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일단은 이게 뭐 공식 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뉴스에서 나온 걸로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에다가 줬는데 탈락됐죠. 탈락된 이유가 그 검사를 TSMC가 했는데 네. SK 하이닉스 기준 이게 지금 기사 내용으로 그대로 그쵸. 말씀드린 겁니다. SK 하이닉스를 납품받는 TSMC가 그거 제품 기준으로 했으니 삼성전자에선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금요일부터 노이즈가 반영된 거니 오늘까지 기사화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뉴스와 관련된 얻어맞음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은 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랑 에이징랜드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그쵸. 다른 거 반도체 빠지는 거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이해됩니다. 그거는 예. 맞는 시나리오잖아요. 납득이 빠지더라도 납득이 되는 시나리오는 맞는데 한미반도체가 올랐어야 되지 않나요? SK하이닉스의 기준을 못 맞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TSV 본딩 장비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할 텐데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올라야 되고 또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라인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니 거기와 끄는 에징랜드는 올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시나리오로 봤었을 네. 땐 오늘 이 자리에 주식시장이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 뜻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조금 끈적끈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무래도 무거워지고 있고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반대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 하이닉스 그동안 못 갔다가 이제 좀 네. 겉봐 나 이쪽에서 아직은 견고해. 오늘 팔지는 않을 견고한 자기의 주가 매력을 보이는 날이었고 삼성전자가 고민이실 텐데 이 악재와 관련된 맞을 매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삼성전자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고 HBM3를 그렇다고 3를 지금 포기할 리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이 라인을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고민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여전히 3분기, 4분기를 주시해도 오늘 사서 내일 판다 이런 전략이 네. 아니기 때문에 4분기를 올 겨울을 목적에 둔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은 매를 좀 맞았는데 상처가 아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 4분기까지 열어놓고 반도체는 쭉 네. 보는 거다. 하루 이틀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 저희 반도체 외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도 궁금한데 사실 요즘 시장 보면요. 반도체보다 더 잘 나가는 쪽이 찌릿찌릿주 쪽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전력주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해서 네. 오전 시간에 원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전이요? 네, 원전 빼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전선 이제는 구리 가격이 올랐어요. 일본에서 맞아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다고 했죠. 10조인 규모로 인공지능 네. 투자한다. 여기에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는 앞서 올라갔던 종목은 좀 쉬고 있고 오늘은 지금 전선 쪽에서 그쵸.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넘어가고 있고 좀 테마성이 짙은 전선주로서 근데 전선주가 올라가는 건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목이 확산되어가는 그 구조 속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슈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또 하나면서 구리 관련된 주들 이구산업이라든가 뭐 풍산 이런 종목들도 함께 덩달아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테마 속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전선주들이 장중에 한번 훅 맞아요. 꺾였다가 네, 대한전선은 다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고민이 많아지는 각계 전투 이제일 텐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 한번 훅 밀렸다가 올라가면 네. 조금 더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를 사세요라는 분위기보다는 지금 이 전선으로 온 섹터 자체가 전력에서
파산돼서 왔기 때문에 대한전선 끝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중간 조정을 주고 가면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는 좀 트레이딩을 더 할 수 있을 테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종목을 딱 찍어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 고집을 좀 더 부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의 확산이 변압기에서 전선으로 왔고 전선에서 이제 좀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원전 쪽에서 좀 새로운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도 강한데 뭐 G2파워라든가 뭐 이런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나도 여기 좀 엮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라는 자기만의 해법 시나리오 그리고 결국은 에너지원을 무언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 출발할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출발한 것은 대한전선이고 이제 다음 종목 다음 주자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기술은 지금 뭐 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오늘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뭐 G2파워라든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다음에 손을 받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SMR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인공지능과 관련 뭐 다 전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최효율화된 것은 SMR이 저는 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원전 쪽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G2파워, 보성파워텍 우리 기술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분 관계가 있어서 좀 오늘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기를 드는 건 아닌데요. 사실 저도 원전 쪽으로 충분히 스토리 라인을 엮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지 시간 뉴욕의 현지 시간 금요일에 샘 알트만이 투자한 SMR 개발사 오클로가 창장을 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대요. 그뭐 원전 아직인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하긴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통 원전과 전통 SMR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샘 울트만은 핵융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핵융합이 되는 날엔 다른 에너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라서 제가 핵융합이라는 것은 발전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샘 울트만은 여기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의 대표 선두주자격인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에너지 발전원들은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뒤처지는 것이 전통 원자력 발전과 전통 SMR에게는 이걸로 가야 되지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지금 원전 관련된 주들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국내 상장된 원전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번 주는 월요일, 금요일 같은 시장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그런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이 첫 방송을 위해서 제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섹터를 해서 어저께 밤에 결론을 내린 것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였어요. 그런데 딱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다 올라가가지고 방송에서 써먹을 거 없겠구나. 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호스 종목에서 찾으신다면 내가 지금 현금 있고 포트를 새로 짤 수 있어 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선주, 원전,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 쪽은 세트야가의 AP위성, 그 다음에 컨택, 세 종목이라서 뭐 다른 거 찾을 것도 없고요. 조선은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웅, KSP, 화이트베스트,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제가 종목으로 좀 추려봤었는데요. 실제로 새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포트를 이렇게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작게나마 갖고 있는 현금을 이 종목을 살 거냐? 저라면 가장 많이 빠져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빠져있는 바이오와 반도체를 저는 내일 사는 것이 오히려 제 논리대로 CPI 발표 후에 지수가 반전을 준다면 오늘 올랐던 종목들은 목요일, 금요일날 쉬어갈 것이고 오늘 빠졌던 종목들은 일제히 반등을 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감과 막연한 배팅이라기보단 지금 반도체 많이 빠졌잖아요. 바이오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줄 때 적어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일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사는 것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바이오와 반도체가 포트상에 많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
때 그렇죠. 열어두자. 네. 근데 내가 현금 여력이 많고 이제 CPI 신규 이후에 좀 신규로 진입해 볼까 한다면 조선, 우주항공. 그렇죠. 완전. 우주항공으로 짜볼 수 있다. 정답. 아우 정말 센스 있게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또 구별해서 해볼 수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오전이 역시 강했고 오후 들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2,720선에서 결국에는 종가 형성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원래는 870 위에서 공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854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7천억 원 넘게 물량을 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5,600억 원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그려지고, 자, 이 속에서 외국인이 또 샀군요. 추가적으로. 네, 좋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이 혼자만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사실 저희 CPI라는 것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늘 포인트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또 어려운 변곡 구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함 차장님 말씀 덕분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키를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 챙겨보고요. 그리고 내 포트에 바이오와 반도체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 확대까지 열어놓고 CPI 이후를 살펴보는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함정남 차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자, 내일장이 이번 주에 또 휴일 전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또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면서 내일장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